다음 봅시다. 되게 힘든 건 다 끝났어.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할 줄 알면 힘든 건 끝났어. 다음은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앞에서 사이값 정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사이값 정리 뭔지 알아요? A에서 B 중에서 FA에서 B 중에 하나가 있다. 그거 비슷해요. 연속함수 기준이죠.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연속함수를 기준으로 연속 끊기지 않는 연속함수를 기준으로 A에서부터 B까지 구간을 살펴볼 때 그럼 요 함수값 FA랑 함수값 FB 있죠? 요 둘 사이 값이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한 번은 나옵니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였거든요. 어떤 애는 하나, 둘, 세 번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애는 한 번밖에 안 나올 거고 그죠? 한 번도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함수값이 1이고 얘의 함수값이 3이면 1부터 3까지 사이의 값 중에 함수값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 없어. 무조건 한 번은 다 나와요. 그게 사이값 정리였죠? 얘랑 뉘앙스가 비슷해요. 평균값 정리. 그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여러분 로레 정리라고 해서 나오죠. 로레 정리 먼저 나오죠? 우린 이걸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로레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라서 그러니까 이해할 때 그걸 먼저 알면 편하니까 먼저 나온 건데 평균값 정리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볼게요.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여러분 이 둘 있죠? 두 점 있죠? 두 점. 두 점을 연결해요. 요 기울기를 찾으세요.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뭐예요? 기울기의 의미?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죠? 그럼 이 평균 변화율 값이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어요. A랑 B 사이에서.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A부터 B 사이. 얘를 평행이동 시키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만나는, 접하는 부분이 생긴다. 평행이동 시키다 보면 얘랑 평행하면서 접하는 애가 반드시 생긴다.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이값 정리의 얘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함수가 어때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 이거였죠. 근데 평균값 정리는 여러분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일단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는 건 전제 조건이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돼요. 전체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때만 얘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로레 정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로레 정리는 이 평균 변화율 값 있죠? 얘가 0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0인 상황.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평균 변화율이 0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 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둘의 함수값이 같은 지점을 잡아야 돼요. A일 때 함수값이랑 B일 때 함수값이 똑같은 거죠. 요럴 때 얘 0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기울기가 0인 부분 반드시 한 번 존재한다.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해. 그게 평균값 정리. 그 6-1번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일은 나올 일이 없진 않지. 나오면 땡큐지. 문제에서 이렇게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로레 정리를 만족한다잖아요 여러분. 사실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걸 물어보면 이 평균 변화율 값이 얼마라고요? 로레 정리는? 0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0인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얘가 미분계수가 0 나오는 순간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얘를 미분해. 그럼 2x죠? 얘가 0 나오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얘가 0 나올 때가 언제예요? 0일 때 있잖아. x는 0 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c는 0이에요. c는 0이야. 자. 근데 이제 밑에 나오는 7-1번처럼 x제곱 2x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부터 구하셔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증가하는 동안의 평균 변화율. 우리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값을 찾는 거예요. 얘는 2분의 1 대입하면 3이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분의 4가 되면서 평균 변화율이 2예요. 우리한테 하라는 건 미분계수도 2 나오는 건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미분을 해봐야겠죠? 미분을 하면 2x 플러스 2가 나와요. 그래서 x는 얼마예요? 얘가 2 나오려면 0이죠? 0이죠? 그래서 그런 c의 값은 0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확인 작업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구한 값 있죠? 얘가 요 구간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죠? 그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그럼 6-2번, 7-2번 해보세요. 얘는 어렵지 않게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6-2번, 7-2번 평균 변화율 구하고 걔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미분계수를 찾고. 여기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 미분한다는 미분했어요? 거? 네. 그 얘는 롤의 정리니까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얼마인 걸 찾는 거예요. 0인 애들 찾는 거예요. 넣어보면 어차피 0 나올 거야. 계산해봐. 평균 변화율. 그게 0 나오는 순간이 언제냐? 미분계수가 0 되는 순간. 상수 C의 값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 미분한 식의 X 자리에 C를 넣었을 때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지려면 그 C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네 이거 제가 이거거든. 그런 거 있는데 왜또 하나 찍어? 너네 짧게 안 보니? 교육가 성립. 제목 되겠지? 이 편집면에 얼마인데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4천. 마이너스 2분의 4천이요. 마이너스 네 이걸 미분하면 와. 쓸때 나온다. 네 나오자 안 나올 수가 없지 됐나요? 6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해봤는데 여러분 그 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얘가 연속인 상황이죠. 연속일 때 그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 정의역의 원소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커지는 애들 이게 성립하면 증가함수에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 이게 성립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함수가 x에 대입하는 정의역의 원소의 값이 더 큰 애를 집어 넣을 때마다 계속 또 큰 값만 나와. 이게 성립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x 값이 커지는데 y 값은 함수 값은 작아져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범위에서는 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전 범위 내가 보려고 하는 정의역 전체 범위에서 다 증가하면 증가함수고 다 감소하면 감소함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함수에서도 증가하는 부분이 따로 나오고 감소하는 부분도 따로 나올 수도 있다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 2차함수 이런 애들이죠. 2차함수. 자, 얘는 이렇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구간에서 감소, 이 구간에서 증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얘는 확인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모든 x 값에 대해서 내가 x를 큰 값 집어 넣으면 y 값도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요 부분이 감소하는 영역이고 요 부분이 증가하는 영역인데 지금 감소하는 부분에서 내가 접선들을 찾으면 여러분 여기서 접선을 찾으면 이렇게 접선을 찾아보면 감소하는 애들에서 접선을 찾아봤더니 그 접선들의 기울기가 전부 다 뭐예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마이너스예요. 감소하는 애들의 접선 즉 미분 계수는 음수가 나와요. 증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증가하는 부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경우 증가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미분의 결과가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소하는 상황은 미분의 결과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말장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분한 애가요 0보다 크면 주어진 범위에서 얘가 전부 다 이렇게 크면 얘는 fx라는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참이에요. 반대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참이에요. 말장난 보세요 여러분. y는 fx라는 함수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다면 참이겠죠? 아니니까 말하시겠죠? 이거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이상하잖아. 0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했는데 증가하면 0보다 크다는 거짓이래.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왜 거짓이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합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증가하는 애들이 있고요. 반대로 안에다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까? 증가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 미분 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안에 미분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차함수 있잖아요. 이차함수. 요거 감소하는 구간을 따지면 여러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거 y는 x제곱을 할까요? 0까지 감소하잖아요. 그럼 0을 포함하셔야 돼요. 감소하는 구간을. 증가하는 구간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여러분 얘를요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0에서 미분 계수가 얼마예요? 0이죠. 여기서 미분 계수는 0이에요. 0일 때 미분 계수는 0이라고. 0까지 감소한다면 맞아요? 그럼 감소하는 범위 안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애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0이 되는 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이렇게 순간에서 딱 0이 미분 계수가 0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감소하다가 0이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나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분 계수는 계속 0이거든요. 그럼 이건 감소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더 작아져야 감소함수라고요. 우리는 순간에서만 딱 0이냐 0일 때보다 커지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다 감소라.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인 걸 갖고 있는 애들 중에도 감소함수인 애가 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 틀린 거라.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등호를 붙이면요. 등호를 붙이면 아래 걸로 할까?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얘도 여기 들어있는 애야. 얘는 미분하면 미분계수 구하면 음수거나 0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얘잖아. 미분하면 다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감소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는 감소 안 한다고. 여긴 감소 안 한다고. 0이 계속 나오네.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를 안 붙여야 맞는 말이야. 여기는 등호를 안 붙여야 맞는 말이야. 안 붙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감소하는 애들 중에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애들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등호를 붙이면 이제 참이 되는 거야.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거짓인 거. 이해돼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를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인 함수를 모아놓으면 여러분 미분계수가 0이 안 나오고 계속 양수만 나오는 함수도 있어. 그죠? 아니면 어떤 애도 있다고? 커지다가 미분계수가 순간 0이었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도 있어요?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는 애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전부 다 미분계수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증가함수고 얘도 증가함수고 얘는 증가함수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증가함수인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다고.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미분계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양수만 나오는 애들, 0이 안 존재하는 애들 있잖아요. 0인 게 없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증가함수 안에 들어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집합 포함관계를 얘기하면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참인 거야. 0보다 크면 증가이다는 참인 거예요. 증가이면 이거이다가 참인 거죠. 화살표를 반대로 보내면 거짓이고, 이거는 수학타에서 명제단어에서 한 거잖아요. 참거짓을 증명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거 등호가 붙고 안 붙고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떨 때 등호가 붙어야 되는지, 어떨 때 등호가 안 붙어야 되는지. 여러분, 요 단원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옳고 그름을 구하는 문제가 참거짓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는 아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0 나오는 애들 있죠. 0 나오는 애들은 없어요. 이런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차피 다항 함수를 다룰 거거든요. 다항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애들을 다룰 건데 그런 애들 중에 이렇게 되는 건 없다고. 그래서 단순히 함수 하나를 가지고 계산할 때에는 저런 예외적인 상황을 크게 고려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3차 함수가 나와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를 찾아라 이거예요.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 뭐 해보시면 되냐면 미분에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봤더니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3으로 묶을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미분한 놈의 부호만 신경 쓸 거죠. 그럼 여러분 그래프 그려보시면 쉽거든요.
여러분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려보시면 됩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x축하고 두 번 만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3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계산한 결과 y값이 여기 있는 애들은 y값이 부호가 다 뭐예요? 얘네들 y값 부호가 여기 y값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 양수. 플러스죠? x. 여기 있는 애들은 y값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여기 있는 애들 y값의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우리는 기준을 마이너스 1과 3으로 둘 거라고요. 그걸 표로 그려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 3보다 큰 쪽 이렇게 본 거라고. 그때 미분 계수, 미분한의 부호를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부호가 뭐라고 해?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딱 0인 거야. 0. 3일 때도 딱 0.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원래 fx라는 함수는 미분한 애가 플러스니까 양수니까 어떻게 된다고?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수. 플러스니까 증가. 그럼 이제 화살표로 간단하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범위를 쓰셔야 되잖아요. 쓸 때 어떻게 쓰라고?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그리고 3보다 큰 범위 3부터 무한대까지 에서 증가해. 감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감소. 이렇게 감소하는 범위, 증가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2-1번에서는)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계속 증가만 하고 싶대요.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증가만 할 건지 감소도 할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분해 보시면 된다고. 미분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니까. 그럼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해 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고 2차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증가니까 미분한 애가 0보다는 크면 증가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 풀라는 얘기야. 요 3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는 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해야 된다고. 절대부등식이 돼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라니까. 얘가 증가하려면 여기에 등호가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증가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찾는 거죠. 증가인 걸 알아요? 그럼 증가하는 애들 중에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걸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없어? 없죠.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있나? 요걸 이렇게 선이 들어야 된다고 했죠? 가운데가 증가라는 거. 바깥 범위는 미분한 애가 0보다 크다죠. 여기는 크거나 같다. 그럼 증가하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쵸? 그럼 증가인지 아니까 갖다도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일 때 이런 애들을 찾으면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특히나 다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0이 순간에서만 나오니까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0이랑 같으면 얘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딱 접하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라고? 여기서 플러스고 플러스죠. 플러스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증가하다가 순간 딱 0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그래프가 증가하는 느낌인 거라고.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0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아도 된다. 그러니까 위에 설명에 나와 있죠, 여러분. 증가하면 등호 붙이는 거고, 얘를 가지고 증가하는지를 확인할 거면 그때는 붙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즉 여러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만나는 그림이 나와야 돼. 요 2차의 그래프가 2차를 그렸을 때 한 번만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한 번만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는 뭘로 확인해요? 한 번씩. 한 번 만난다 안 만난다는 판별식으로 확인한다고요. 얘는 판별식이 어떤 거야? 0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안 만나니까 해가 없는 거라고요. 그죠? 얘 가지고 판별식 써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시라고. 그럼 얘 짝수 판별식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반의 제곱 4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푸시는 거라고요. 자, 이거 2차 부등식인데 두 번 만나요. 한 번은 0에서 만나고 한 번은 4분의 3에서 만나겠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거 아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1-2번, 2-2번까지 해볼까요?